자, 주간 스페셜, 원격으로 그 안에 담긴 실체를 아십니까? 2탄인데요. 주 제목은 짐승의 표는 그대에게 구렁이처럼 오고 있다. 그 주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렁입니다. 징그럽지요? 징그럽지요? 여러분, 구렁이, 그러니까 뱀이 사람이나 기타 다른 동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한 번에 확 와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요. 사막이 텐트에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으면 구렁이가 그 사람을 잡아먹을 때요. 텐트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그 텐트 밖에서 염탐한답니다.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사람의 체온, 기타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를 얘가 확인을 한답니다. 텐트 주위를 돌면서. 그래서 사람이 잔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슬그머니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역시 또 바로 사람을 먹는 게 아니고 발부터 감아간답니다. 발부터 서서히 발목을 지나 그리고 무릎으로 그리고 허벅지로 엉덩이로 그렇게 감아간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간 이상한 눈치를 채고 눈을 떠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미 뱀이 이 구렁이가 사람의 다리를 감아버렸기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든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뱀이 사람을 먹는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표고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의 영을 받습니다. 사탄은 성경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뱀의 습성이 보여주는 그 습성, 뱀이 보여주는 그 습성이 곧 사탄이 인간을 잡아먹는 습성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베리칩이야말로 그게 진짜 짐승의 표라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지금 증명을 횟수로 5년째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베리칩 역시 사람들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나서 강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구렁이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 습성과 사람을 잡아먹을 때, 사람을 죽일 때 그 습성과 오늘날 이 베리칩이 사람에게 강제해서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습성의 그 동향을,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싱크로율을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을 건데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베리칩이 지금 시행되지 않으니까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무지한, 성경에서도 무지하고 또한 이 사탄의 속성도 무지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무지가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사탄은 뱀입니다. 옛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사탄은 사람을 절대로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실수를 사탄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깨어나도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를 감아버린 다음에 사람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리칩이 지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베리칩이 강제할 때 그 강제함을 보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시스템을 모두 다 구축하고 여러분 강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리칩이 진짜 짐승의 표가 되려면 이미 지금부터,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회 환경, 사회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강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베리칩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모두 엔드타임즈에 제가 직접 분석해서 쓴 기사들입니다. 먼저 이걸 보십시오. 정녕 그날이 오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분, 정부가요, 온 국민들의 금융 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빅브라더 시대를 열 것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기사가 아니고요. 이데일리의 이성기 기자가 18일자, 8월 18일자,
기사에서 쓴 리드문입니다. 이 데일리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한 비식별화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넘어갈 수 있다며 정부가 온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 데일리 이성기 기자가 썼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뭐냐면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5개의 그 금융협회에 분산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의 이 신용정보가 있습니다. 그 신용정보가 5개 분산되어 있던 그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는 한 곳으로 집약돼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카드 사용 내역은 물론 보험 가입을 위한 질병 정보, 보험금 수령 내역 등 개인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중앙 권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즉, 정부가 온 나라 국민들의 금융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컴퓨터만 하나, 손가락만 이렇게 탁 치면 뚜두둑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김관훈 딱 치면 저에 대해서 모든 금융정보가 다 나오는. 그래서 베리칩을 만약에 받지 않으면 베리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금융정보가 다 집중되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베리칩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 다닌다. 그러면 저를 이름을 딱 쳐서 그 리스트가 있겠죠. 회복계 성도들이 이름이 리스트겠죠. 거기 뭐 시화형제 이름 나올 거고 공자매 이름 나올 거고 뭐 백권사님도 나올 거고 우리 성도들 이미 죄다 나올 겁니다. 그 베리칩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면 중앙 신용정보집중기관인 것에 그게 집중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만 치면 그게 쭉 나왔어요. 키보드만 하나 딱 누르면 우리가 어디서 물건도 살 수 없고 뭐 어디 잘 곳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정부의 손가락 하나로 정부에서 뭐 디자인하고 디렉트하는 어떤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로 그것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뱀이 어떻게 사람을 먹는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뱀이 사람을 집어먹습니다. 똑같습니다. 베리칩이 강제하기 이전에 먼저 시스템적으로 국민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 후에 베리칩을 강제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철학자 로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맞는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온 국민들의 금융정보가 한 손아귀에 들어간데 그런 절대 권력을 정부가 가졌을 때 과연 그들이 변질되지 않을까요? 이미 정부는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신시대에도 회귀하고 있고요.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세월호 진압할 때 그 사건 보십시오. 국정원 해킹 사건 보십시오. 이미 정부는 헌법을 초월해서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제는 국민들의 개개인의 정보를 마음껏 주물럭할 수 있는 권력이 또 주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절대 권력을 가진 저 무리들이 어떤 부패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지, 국민들을 압박할지, 특히 베리칩을 거부해야만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나라 안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파국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지. 성경은 예언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누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한눈에 한 번에 단추 하나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녕 그날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엔드타임즈에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베리칩곡 2017년부터 본격화하나? 예상입니다. 예상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전국 단위 통합 진료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진료정보 교류 플랫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8일 전국 단위로 병원 개인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내 2015년에 이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아시죠?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 원격 의료의 선두주자라는 거, 베리 시스템의 선두주자라는 거 아시죠? 익히 설명드렸죠. 또 미래창조과학부, 이들이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재 지정병원, 그리고 또한 그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약 40여 개의 병원과 진료정보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들, 의료 관련된 어떤 병원 이탈해가지고 정부 시스템 그런 것을 모두 통괄해서 국민들이 어떤 병원 기록부터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진료 정보 조회 교류 이런 모든 것을 역시 한 번에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플랫폼으로 각기 다른 진료 정보 교류 체계를 연동하면 전국 병원 간 진료 정보를 조회, 교류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서울에서 삽니다. 근데 서울에서 서울 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출장을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재발했어요. 전라도 어디 갔는데 땅끝마을 갔는데 거기서 이게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그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역시 전라도 땅끝 혹은 부산 어디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와도 그냥 버튼 하나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그동안 무슨 병명을 얻어왔고 이런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진료를 받았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한눈에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편리하죠? 편리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요, 이 짐승의 표가 제2의 선악과라고 하는데요. 선악과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런 시스템이 편리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국민을 위한 거 같고 그래 보이죠? 예, 그러나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고 삭제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 통합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이란 바로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해 국민들의 의료 정보까지 정부의 손가락 하나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뱀은 사람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 금융 그리고 국민의 의료, 금융과 의료는 국민들이 아니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부가 한눈에 장악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2017년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베리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모든 진료, 병원에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베리시를 받지 않으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갑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요. 베리칩에 다 집어넣을 건데요, 여러분의 자료를. 그렇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의료 정보마저 손에 넣는다면 정부의 눈과 귀에서 벗어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진정한 빅브라더의 시대가 이제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결정체는 바로 인체 삽입 칩 강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마도 2017년부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예언이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뉴 월드 오더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겠죠. 그러나 모든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뉴 월드 오더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2017년부터 하지 마! 하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지들이 용가리 통뼈입니까? 감히 말이야, 뉴 월드 나부랭이들이 말이야. 감히 하나님을, 우주의 왕을 능멸하려고 들어? 능지처참에 처할지어다. 능지처참 아주 확 그냥 까불고 있어.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역시 우리는 뉴월더 나부랭이처럼 인간 나부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허락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단지 어쨌든 뉴월더가 2017년도부터 베리칩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봅시다. 정부는 지난 여름 당신이 간 곳을 알고 있다. 역시 엔드타임즈에 있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엔드타임즈 좀 후원하세요. 정말 이런 좋은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화자찬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정말 꼭 필요한 언론인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욕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부가 국민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지난 8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의료 이용 지도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르면요,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토부의 공간 빅데이터가 결합해서 환자 이동 지도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환자면요, 어디를 갔는지, 여러분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 이동 지도가 나오면 대국민 의료 이용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좋아 대국민 의료 이용 실태죠. 쉽게 말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진료받았는지, 진료받은 후 어디서 떡볶이를 먹었는지, 어디서 치킨을 먹었는지, 이렇게 여러분의 움직임, 국민들의 이동 동선을 정부가 정말 눈과 귀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숨을 곳이. 제가 지금 일부러 이 기사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과연, 우리 앞전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봤죠. 원격 의료를 어떻게 막무가내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복습합시다. 주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메르스로 원격 의료가 불이 붙었고, 그로 인해서 군부대, 지방, 오지, 원형어선으로 원격 의료가 지금 확산돼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원격 의료의 문제점 중에 비실용적이고 개인정보 보호비 미흡하고 효과가 미비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묻지마 지원을 지금 원격 의료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원격 의료 1인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그리고 원격 의료 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종 뭐라고 말할까요? 각종 편법과 그리고 거짓말로 이런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정부의 이런 기만술에 맞춰서 그 보조를 맞춰서 언론들이 또 역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원격 의료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원격 의료, 얼토당토하는 이런 원격 의료라는 시스템 구축 위에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금융정보나 의료정보나 혹은 국민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지금 연동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원격 의료가 큰 뼈대입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다면요. 큰 뼈대입니다. 그리고 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왼팔, 환자 이동 정보는 오른팔, 그리고 국민들이 어디를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 다리, 이렇게 뼈대를 기준으로 원격 의료라는 그 큰 주축, 베리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격 의료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핀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뼈대는 원격 의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다 우리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픔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은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큰 뼈대는 저는 원격 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계 카페를 통해서 계속 원격 의료에 대한 기사를 서치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물론 클릭 수는 별로 없지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기사를 보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뼈대 위에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보셨던 것은 그 위에 살들이 지금 덧붙여지는 겁니다. 팔이 붙여지고 다리가 붙이고 머리가 붙여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형체를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데요. 그 사람이 뭐냐? 걔가 바로 베리칩입니다. 걔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정부가 그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언론이 그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주 무서운 세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가 복되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술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서로 여러분 교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저 김관원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다음 카페, 그래도 유명한 카페들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한 두세 개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요, 여전히 상당수의 카페들, 몇 개를, 거의 그 큰 카페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편이 많이 이런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어쨌든 여러분 회복교회를 만나서, 자랑이라고 들으세요. 자랑이라고 들으세요. 저도 제가 회복교회 성도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만들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빛의 아들들은 그날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때와 시는 모르겠죠. 그걸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그 경점은 빛의 아들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실체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분석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게 10억, 20억,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증인입니다. 제 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게 억만억을 준다고 해도 10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 복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가난해도 제가 지금 베리칩을 말할 수 있고 베리칩을 분석해서 기사를 쓸 수 있고 그걸 설교할 수 있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뉴월더드가 와서 야, 너 1000억 줄게. 더 이상 너 말하지 마. 안 바꿀 겁니다. 안 바꿀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안 바꿀 겁니다. 저는 이 복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건 역시 엔드타임즈에 제가 써놓은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고도 정부와 베리칩의 상관관계를 모른다 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요. 참 웃기는 건데요. SBS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걸 제가 보고 요약해서 다시 재구성해 쓴 건데요. 지난 4월 한 IT 업체에 의뢰해 만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중간 보고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시민의 3분의 2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찬성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뭡니까? 역시 원격의료 베리칩과 관계된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설문 대상이요. 시민 33명, 요양기관 종사자 27명. 여러분, 이 정도 설문조사 군으로는요,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작입니다. 명백한 사기 통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국민에게 사기를 치면서까지 전자건강보험증을 밀어붙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논리가 우습습니다.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왜 건강보험하면 부정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이 있어요.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받은 그 액수가 13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면요. 최고 4,5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4,500억 여원이 들어갑니다. 13억의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4,500억을 드리겠다고요?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부정수급 때문이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베리칩을 어떻게 하면 좀 넣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페널티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짜 사기 통계를 들이대고 되도 않는 부정수급 논리를 들이대서 지금 건강보험증을 국민들에게 실시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엔드타임즈는 여러 차례 정부의 의도를 분석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짐승의 표를 향한 그 열정, 이 정부는 이미 뉴월드 오더에게 잡혀버린 그 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뉴월드 오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꼬리를 치는 이 모습이 바로 13억 부정 잡으려고 4,500억 펑펑이라는 카피 한 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전자건강보험증의 이해할 수 없는 도입 정책은 이 정부의 뉴월드 오더에 꼬리치는,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위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눈물겨운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삼성이 원격 의료 커넥션, 이 내용,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죠. 언론이 도와주고 있죠.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이 핀트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역시 엔더타임즈 기사인데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7월 말 기준 약 23만 9천여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아이들 가입자가 눈에 띄게 폭증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핀트가 약간 안 맞는다.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이건 역시 여기서 제가 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아이들 실종 사건이 요즘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각종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 실종의 위기감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 실종 관련된 영화가 정말 본물 터듯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대중매체로 하여금 실종에 대한 그 강박관념, 그 공포심을 자극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거 웨어러블 위치조끼를 달고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훗날 베리칩을 받아들이는 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화에서 실종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장면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그런 관련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 관련된 그 내용, 원격 의료가 어떤 의미인지니까요. 이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하면 그 머리가 좀 아프니까요. 이 베리칩살로에서 기업이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산업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하
그런 내용들은 다른 파트에 제가 또 다른 그 설교를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베리칩 사회를 열기 위해서 정부가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합작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혹시 여러분 그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광고 보십니까? 광고 유심히 보십시오. 부쩍 간편 결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그 삼성 뭐 티머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광고가요.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베리칩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편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뉴월드 오더의 전략들이다. 자,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정리 발언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지금 너무 제가 많이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욕심 많았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렁이가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잠들어 있어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후에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모두 다 그때 가서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현이 아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월드 오더는 뱀처럼 바로 그 사람들을 잠들어 있는 사람을 집어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깨어나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후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베리칩을 강제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금융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리고 뭐 환자 이동정보 플랫폼 이게 이동정보 플랫폼 요거는 뭐였죠? 가만 있어봐. 아시죠? 진료정보 전달 뭐 플랫폼 그리고 전자보험증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다 갖춰진 후에는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손가락 하나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잡히고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장악되고 난 후에는 그때는 깨어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였어 라고 해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게 돼도 못 산다는 겁니다.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뱀이 이렇게 국민들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면 지금 깨어서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은 반정부 시위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이때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고요? 피난처 간다고요?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요. 못 갑니다. 동학 못 갑니다. 샅샅이 찾아서 이잡들이 샅샅이 찾아서 그들이 강요할 텐데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지 않고 지금 구축되려고 하는 이때를 보면 지금 뱀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내 근처에 와 있구나 라고 깨어서 뱀의 실체를 확인하고 베리칩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뱀의 저 아가리에서 벗어날까? 저 베리칩의 두려움, 저 나쁜 것에서 제가 벗어날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요? 김전사 어떻게 준비할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습니다. 답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뿐입니다. 답은 어서 빨리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하얀 세마포를 입는 것 뿐입니다. 답은 어서 빨리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여전히 거듭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2017년이면 본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다 끝내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변화될 시간이 있고, 살 시간이 있고, 새하얀 세마포를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로 붙잡을까? 김전사, 뭘로 붙잡을까? 예, 기도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시고, 그렇게 기도 말씀에 절여져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시지 기도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온전히 절여져서 그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기도에,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던지고 맡기는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뱀의 아가리에서, 베리칩의 우리를 옥죄려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잊지 마시고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하시는 복된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또아리를 틀듯이 베리칩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또아리를 틀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그가 다 또아리를 틀지 않았을 때 부디 빛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아 그 베리칩의 그 뉴월드 오드의 전략을 깨달아 속히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름질을,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다름질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말씀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 말씀을 태워 자양분 삼아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날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